같이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다음은 회계거래 결합관계인데요. 결론은 붕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붕괴 문제가 좀 있어요. 이론 문제에도. 그래서 1번은 차변의 수선비죠. 그래서 비용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수기를 50만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정수기 비품 처리하면 되고 현금 주고 구입했으니까 자산의 뭐예요? 감소죠.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요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네, 4번 상품을 20만원에 현금 매출하였다. 차변의 현금,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그 다음에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불 예금 있었죠.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선일자 수표에다 별표 3개만 해놓으세요. 선일자 수표 가끔씩 나오는데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0이잖아요. 그러면 선일자 수표는 뭐 5월 20일, 6월 10일 이런 식으로 미래의 날짜로 쓰는 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 나오면은 어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는 뭐라 그랬죠? 네, 현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당좌예금 50. 차용증서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차용증서는 돈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여금이나 무슨 금 처리되는 거예요? 차입금. 그 다음에 2개월이죠. 우리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면 된다고요? 3개월 이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0 해서 얼마요? 150.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은 장난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그랬어요? 후입선출법.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인데 거기 지문에는 지금 물가가 하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바뀌면 정답도 바꿔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만 무슨 법이 커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후입선출법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가다 한 번씩 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바뀌면은 답도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물가가 하락이니까 매출 원가는 무슨 법이 크다고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로 이게 저기 뭐냐 물가 상승으로 나왔으면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1번, 2번 찍으신 분들은 그냥 찍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맞죠? 외웠으면은 1번, 2번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뭐 나오면 외운 것 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재고자산이 무슨 목적이라 그랬죠? 판매 목적이라 그랬죠.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일단은 형태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유자가 있을 유자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쓰셔야 돼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영업에 사용해야 되고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가운데 써 있잖아요. 무슨 목적이요? 판매를 목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판매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4개 중에서 못 맞춰도 3개 맞춰야 돼요. 지금 말고 시험장 가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3개 이상 못 맞춘다 그러면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했던 거잖아요. 1, 2, 3, 4번 다. 했던 거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월 2일 당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동구의 주식을 액면금액 5,000원에 200주를 취득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100주를 4,500원에 팔았죠. 일단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당기 매매 증권, 그리고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5,000원에 몇 주요? 200주. 그럼 얼마 나와요? 1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나왔죠. 우리 단기매매증권 수수료는 900번 때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수수료 비용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어요? 현금 105만원. 근데 이거를 파셨어요. 근데 내가 살 때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5,000원에 샀죠. 얼마에 샀어요? 5,000원. 근데 팔 때는 얼마에 팔았죠? 4,500원에 팔았죠. 그러면은 100주를 매각했죠. 그러면 일단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어디 갔냐? 현금으로 45만원 받았겠죠. 4,500원에 100주니까. 그러면 비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얼마요? 5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 왜냐면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네, 매각 시점에. 그러면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비용 증가예요. 무슨 증가요? 비용 증가. 비용이 돈 쓰는 거잖아요. 많이 쓰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요, 줄어요? 줄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5만원이 뭐 됐다? 줄어들었다. 근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꼭 4번에다가 초점 맞추는데 어차피 이거 안 되면 찍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뭐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분계. 분계 안 되면 회계 시험도 시험이지만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쪽 파트로 취업해야 되는데 분계 안 되면 회사 가서 욕만 먹어요.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이거는 하는 순간 위에 사람이 딱 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바로. 실시간으로 욕 먹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여자분들 우시는 거. 근데 왜 꼭 혼낼 때마다 화장실을 데리고 가요? 이상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대놓고 깨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가거나 옥상을 가더라고요. 꼭 보면은. 그 다음에 6번 기중의 수익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 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수 수익을 계상하는 분계를 누락. 6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는 좀 중상급 정도 돼요. 일단 누락의 뜻이 뭐죠? 네, 빼먹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빼먹은 거. 우리가 살다 보면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 좀 외워두시면 편해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뭐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위에 거는 연결된다 그래서 이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뭐요? 발생. 그래서 선수 수익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래서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이니까 옆에는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요가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 왜냐면 지금 지문에 임대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이면 수익의 뭐야? 네, 감소.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증가 감소 한 번씩 더 외우세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 이해도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원래 이분계를 해야 되는데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러면 수익은 늘어나겠죠. 수익이 돈 버는 거잖아요. 많이 벌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익이 증가하면 회사 돈도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래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두 개예요. 잔소리하는 게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아껴 써라. 비용을 뭐 해라? 줄여라. 예, 하나는 많이 벌어라. 수익을 뭐 해라? 늘려라. 왜냐면 두 가지 다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 내용은 똑같거든요. 문제 내용은 똑같은데 물어볼 때마다 오늘은 선수 수익이죠. 맞죠? 내일은 성급 비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미수 수익일 수도 있고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은 요 분계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 분계 잘하는 사람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은 전산세무 2급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으로 배당. 일단 답 먼저 적어 드리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됩니다. 분계가 거기에 있는 거 분계하면 그래서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가는 늘어나고 나는 감소한다. 근데 이거 시험에 왜 내냐면은요. 저희가 이 분계를 안 해요. 저희가 할 일이 없어요. 이 분계 자체를. 그래서 일부러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뭐 돼야 돼요? 이전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면 이거는 판매자 거예요, 구매자 거예요? 구매자 거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이 물건은 판매자 거예요, 구매자 거예요? 구매자 거죠. 그러면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구매자가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진행률이라고 나와 있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재화의 판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진행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률이라는 게 얼마나 진행됐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화보다는 뭐 건물 관련된 거. 그래서 요건 재화보다는 여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요? 용역. 근데 8번은 어쩔 수 없어요. 8번은 다음에 나와도 못 풉니다. 왜냐면 나올 때마다 얘는 안에 있는 용어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확실히 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외운 거랑 관련된 것들 있죠. 그런 건 확실히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정답은 2번이죠. 우리 총변동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 단위당은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해요? 아니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거 확실히 맞춰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 자체가 맞출 수 있는 거랑 찍을 거랑 완전히 갈려져 있거든요. 문제 자체가. 15개 나오잖아요. 3개에서 5개는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안 찍으려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산회계 1급만한 거를 한 2-3권은 봐야 돼요. 그러면 안 찍을 확률이 좀 있는데 우리한테 그럴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은 요걸 아셔야 돼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그려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거는 안 그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리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 제공품 외웠죠? 제조원가 뭐요? 명세서. 긴 거하고 짧은 거 둘 다 쓸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뭐요? 제조원가.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외울 때 재료비 공식 있었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또 제공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론 찍어서 맞춘 거 갖고 기뻐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 갖고 찍어서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얘기하시면 저도 인정해드려요. 공식 안 외우겠대. 외우지 말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계산기 갖고 더하고 빼다 보면 답이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서 연습할 땐 대빵 잘 맞췄어요. 시험장 가서 다 틀려갖고 떨어졌잖아요. 그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알려주는 대로 해도 붙을까 말까인데 본인 마음대로 하면 떨어질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겼었던 게 공식 외우신 분들보다 더 잘 맞추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근데 결론은 찍어서 맞춘 거라.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 지금 보시면 몇 번째 줄이냐? 두 번째 줄 가운데 총제조원가라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T자 외우시면 요건 좀 이따 지울 거예요. 단기 총제조원가는 요렇게 돼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 맞죠? T자 외웠으면. 왜냐면 여긴 하나잖아요. 여긴 몇 개예요? 네 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는 이렇게 되고 재료비 구하는 공식은 기초원재료 더하기 단기원재료 매입액 빼기 뭐요? 기말 원재료. 그럼 여기부터는 대입만 하면 돼요. 4월 중 5만원의 직접 재료를 뭐 했대요? 구입했대요. 이게 매입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4월 초에 얼마 있었대요? 만원. 그 다음에 4월 말에 얼마 있었대요? 2만원. 그럼 4만원 돼요. 얼마 돼요? 4만원. 그 다음에 4월 총은 얼마래요? 20만원이래요. 좀 전에 재료비 얼마였죠? 4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 얼마였대요? 3만원. 그러면은 노무비는 얼마가 되냐면 13만원이 돼요. 왜냐면 20만원에서 4만원, 3만원 빼면 얼마 모자라요? 13만원 모자르죠.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근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공식 갖고 푸는 문제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시 외우세요. 여러분들 지금 외운 거 갖고 시험 보면 못 붙어요. 왜냐면 반도 기억 못 하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80% 이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몇 점 맞아야 돼요? 70점이잖아요. 그러려면은 80% 이상은 기억해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11번은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거기 보시면은요. 왜 4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4번에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부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해요. 배부 나오면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뭐라고요? 기준은 실제예요. 왜냐하면 배부라는 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눠줄 때 기준은 항상 실제입니다. 근데 거기 4번에 보시면 예정 배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배부 기준으로 그 제조간접비 배부 나오면은 뭐라고요? 무조건 실제 기준이에요. 요거 가지고 외워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따르게 안 내거든요. 대부분 다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2번 매출 원가 구하래요. 총 나왔죠. 총 나오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꼭 맞추셔야 됩니다.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공품 끝나면 뭐 돼요? 제품 돼요.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요거 쓰고 나머지는 산수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35, 기말 얼마요? 40. 기초 제품 얼마요? 50. 기말 제품 얼마요? 25. 단기 총은 100. 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 거는 그냥 적은 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95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돼요? 95만 원. 그러면 여기는 120 나와요.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런 거 맞추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11번 맞추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운 거 기억 잘하는 사람들.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외운 건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거기에서 틀리면 힘들어요. 13번 면세죠. 네, 면세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써드릴 겁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자, 역진성, 완화. 역진성이라는 게 똑같은 돈, 월급은 틀린데 내는 세금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걸 역진성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뉴스나 신문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어떻게 내재요? 똑같이 내재요.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댓글에 적으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 수돗물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책 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공식료품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도 과세예요. 네, 거기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고속버스가 만약에 나오면 요거 종종 내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면세고요. 연탄 우리 대부분 고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자가 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 14번은 지금 우리 수준으로 풀기에는 쉽지는 않은 문제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토지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면세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토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런 내용 종종 쓸 겁니다. 어떤 내용 종종 쓸 거냐면 원가는 일반 전표고요.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이야기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는 일반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5번. 그리고 만약에 거기 15번에 보시면 15라고 써 있어요? 1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런 거 보이면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이의 신청하세요. 오타 났잖아요. 오타 나면 무조건 모두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번 시험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눈을 부릅뜨시고 뭐만 찾으시라고요? 오타만. 그러면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13, 14번이 그나마 좀 쉬워요. 왜냐면 15번은 잘 안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 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 및 납부 제도. 그래서 신고 및 납부 제도인데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그 다음에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리고 오늘 숙제 하나 있었죠. 오늘 뭐 외워갖고 오라 그랬죠? 연결재무제표 이따 연습할 거예요. 그거 꼭 쉬는 시간에라도 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580페이지 실무 문제로 오세요. 그리고 15번 맞추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10번, 12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외운 거 안 틀리는 거. 왜냐면 일단 외운 거 다 맞춰야 한 7개에서 8개 정도 맞추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는 게 나오든 찍든 하면 2-3개 정도 해서 우리 목표는 10개예요. 몇 개라고요? 10개. 근데 요번 주까지는 5개예요. 몇 개라고요? 5개.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면은 시험 볼 때쯤 되면 10개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뭐 갑자기 뭐 7, 80점 되고 이런 시험은 아니죠. 실무시험 문제 1번 있으시죠?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예요. 뭐야? 기초정보관리. 거기 세 문제 보이십니까? 네. 10시 2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는데 모르는 거는 비워두세요. 그래서 아마 1번, 2번 하시면 수업 잘 듣고 계신 겁니다. 해보세요. 일단 1번하고 2번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가서 208번에 우진상사 동시 13281-26378 대표자 성명 조민지 도매예 스포츠용품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동. 요건 주의하실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타 나면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한 글자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서 몇 번에다 넣으래요? 853번.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 경비. 그 다음에 여기 표준재무제표라고 있으시죠? 여기에서 몇 번 넣으래요? 122번. 됐었죠? 그 다음에 3번은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냐면 3번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머릿속에서 세팅이 되면 푸시고요. 이렇게 할 거면 푸지 마세요. 여기 가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세요. 왜냐면 1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 몇 개 더듬더듬 하다 보면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제가 이 잔소리 좀 자주 하는데 모르는 거 갖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장 가서. 만약에 모르는 거에 5분 투자했어. 1초 보고 빼나 1초 보고 넘기나 5분 보고 넘기나 어차피 뭐 할 거예요? 틀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안 돌아다니고 과거에는 여러분들 몇 점 맞는지까지 A4 용지에다 다 적어서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제 뒷골이 땡겨갖고 지금은 안 하는데 그래서 하실 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문제는 풀 거냐 말 거냐를 문제 읽고 이게 나오면 푸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지금 기초원재료, 기초제공품, 기초제품이죠. 우리 외울 때 재무상태표는 뭐라 그랬어요? 기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니에요. 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기억 안 나. 그럼 왜 푸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계산 문제도 공식 모르는데 왜 잡고 있어요. 나중에 찍으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선 저한테 와서 꼭 하는 말.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풀면 저도 시간 없어요. 딱 모르면 빨리빨리 넘기세요. 괜찮아요. 맞출 수 있는 거 맞춰서 70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금방 끝낼 거예요.
딱딱 맞게 기억이 나면 푸는 거고요. 딱딱 안 맞으면 풀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기초원재료 있죠. 기초원재료 어디 가면 있어요? 이거 외웠잖아요. 재료 비교하는 공식. 기초원재료 더하기 단기원재료 매입액 빼기 뭐야? 기말 원재료. 그럼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원가 명세서에 재료비 가면 있겠죠. 그래서 앞에 보세요. 금방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푸는 거예요. 여기 가서 기초원재료가 얼마래요? 2천. 그 다음에 여기 기초제공품 가서 3천. 다 고쳤죠? 이제 더 이상 고칠 거 없어. 그러면 한 장짜리 외우면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335 622 500.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가명세서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가서 여기 제품 매출원가 가서 기초 제품이 얼마였냐면은 2,500. 그 다음에 좀 전에 단기 제품이 335, 622, 500이었죠. 그러면 여기도 335, 622, 500 고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라도 빨리 그거 외우세요. 오늘 못 외우면 4점짜리 앞으로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따로 숙제 내드리면 꼭 해오셔야 돼요. 그거 제가 왜 따로 숙제 내드려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오면은 뭐하러 해요?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단기순이익 있죠. 아까 적은 게 7,980.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얼마였냐면은 9,250.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였어요? 재무 상태표였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 가서 여기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아까 9,200 얼마였어요? 50. 그리고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다 고쳤을 때 여기 대차 차액 있으시죠? 떠요, 안 떠요? 안 떠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순서 모르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아니면 세 번째 시간 중에 할 거니까 그 전까지 외워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